자, 채권 시장의 인사이트를 들어봤으니까요. 저희는 주식시장의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딱 이게 뭔가 차트가 네. 다 알고 있는 건지 몰라도 첫 번째 질문은 이 FOMC 전후에서 시장이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필이면 또 이제 주봉이나 이제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가 딱 주 20선을 맞고 밀리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참 이게 어떻게 알고 그런 건지 몰라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또 이 이평선은 또 심리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 부분이 크게 저항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할지 이걸 뚫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또 뭐 다시 전저점으로 테스트하는 건지 이게 좀 고민인 상황이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오늘 뭐 미국 시장 마감만 본다라면 조금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유럽을 본다라면 생각했던 것보다 덜 하락을 했어요. 뭐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방향이 주로 유럽, 독일하고 좀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갭다운 하락이 불가피하겠습니다만은 아주 비관적인 흐름은 아니지 않을까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2,300포인트가 좀 지켜진지 여부를 좀 보면서 주식 비중을 좀 조절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FOMC 관련해서 앞에서 다 얘기하셨고 결과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을 좀 차갑게 좀 만든 부분들이 좀 있죠. 뭐 각자 보는 시각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그 성명서만 본다라면 금리 인상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네. 좀 있었는데 발언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그런 내용이 아예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금리 인상은 당분간 더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FOMC의 그 최종 그 기대감은 뭐냐면 이번에 1%를 올리든 뭐 0.5%를 올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종 금리가 5% 정도 선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기대감을 조금은 이제 어긋나게 만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실망 매물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높였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좀 하루 이틀 정도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네. 먼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먼저 급락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제한된 하락 그리고 좀 기간 조정을 좀 주면서 방향을 좀 체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10월 한 달 상당히 많은 매수를 해줬고요. 어저께도 꽤 많은 매수를 해줬어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특정 종목, 예. 삼성전자든 뭐 2차전지, 예. 셀이든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군들을 갑자기 오늘 하루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매도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종목 선정에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에서 FOMC 결과 나온 이후에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 선물 지수도 급락하고 있어요. V자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대표께서는 시간을 좀 보자, 기간 조정이 이어질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략가이신 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제가 앵커인 제가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예.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예. 보면 3천에서 2천까지 왔을 때 예. 초반에 이익이 얼마나 부러졌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긴축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터미널 레이트가 즉 최종 금리가 5%일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의 미세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의 막바지는 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성명서에도 분명히 그러니까 피벗이라고 하지만 레그 즉 지연을 하겠다는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한 선에서 얘기했다라고 보고 있고 수사다. 예, 정치적 그리고 수사다. 11월에 나오는 지표들은 분명히 둔화될 겁니다. 근데 실적으로 인한 변동성은 충분히 받아왔고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막 주 22선이 공교롭게도 딱 3개월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실적과 맞물려요. 실적선이죠. 분기의 실적. 그러면 예. 우리가 4분기에 바로 우리가 이익이 올라갈 수 있냐?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변동성이 뭐 2,300개고 2,200개고 막 변동성이 다시 재차 불거지는 건 아니고 아니다. 그리고
아까 전 시간 인사이트에서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게 환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떤 지정학적 중국, 리스크 예. 때문에 변경된 거기 때문에 네. 어떤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서 자금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를 담보할 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종목 발굴에 더 음. 시장은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락으로의 변동성이 확대되지는 않을 네. 것이다. FOMC 결과를 보고 미국 시장에 출렁거렸지만 우리 시장의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호재가 나올 때는 또 호재에 집중하고 이렇게 시장이 불안해지면 악재에 더 예민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네. 싶어요. 수급 이슈입니다. 주식과 채권 시장에 공매도가 다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양시장 합치면 공매도 거래 대금이 120조 원을 돌파해서 이게 사상 최대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이 불안해지면 악재에 또 예민해지고 그렇게 되면 또 수급적으로 출렁임을 주게 될 텐데 공매도가 늘어난다는 것, 이거를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신앵커님의 의견처럼 하방으로의 변동성은 제한적이라면 오히려 공매도가 이제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네. 이 정도는 마무리돼서 쇼커버링 들어올 것 같은 종목에 집중을 하면서 역발상 투자를 할 것인지 이 답을 좀 찾고 싶은데 대표님은 어떤 생각하세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여기 나와서 뭐 나쁘게 말하기 싫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 당분간 시장은 오른다고 해도 한 2,450, 2,500, 또 하락한다고 해도 한 2,200 언저리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 물론 2,200을 살짝 이탈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한 중심축은 한 2,30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하단이 2,300에서 플러스 한 10%, 마이너스 10% 정도 선을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올해 나온 게 지금 93조인데 코스닥까지 합산하면 120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장에서 더 걱정하는 거는 이 주식 공매도도 있지만 채권 시장,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채권 시장 공매도도 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의 고강도 긴축도 있고 하겠습니다만은 좀 레고랜드 사태가 조금 더 그러한 것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연말 되면 공매도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북클로징이라고 하죠. 이제 펀드 매니저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좀 그 수익률을 마무리 짓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연말 정도는 어느 정도 그 투자를 좀 줄이기 때문에 공매도 수량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3,0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까지 하락하기는 쉬운데 2,300포인트대에서 2,000포인트대까지 하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도 여기서 더 엄청나게 최근에 9월, 10월 달 그때도 공매도 한번 말씀드리겠었는데 그때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 제한적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공매도가 좀 많고 최근 한 달, 짧으면 한 달, 길면 한 2달 사이에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공매도 그걸 검색해 보시면 예. 공매도 금액하고 공매도 평균 매도 단계가 나와 있어요. 매도 단가. 네, 그리고 현재가. 근데 공매도를 많이 했는데 매도 단가는 현재가보다 낮다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공매도를 많이 집중해서 했는데 현재 12,000원이나 11,000원에 있다라면 그 공매도하고 있는 세력은 손해를 보고 있는 손해를 것이기 보고 있는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반등하거나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좋은 이슈가 나오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대한 쇼커버링은 나올 수는 없겠지만 예.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는 한 시장 전체적인 쇼커버링이 나오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저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약간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급등했죠? 것이기 예. 때문에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조금 선별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예시를 꼭 이게 종목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왜? 예시를 찾아보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어. 현대 두산인프라코, 하나금융지주, 뭐 알테오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은 최근에 공매도가 많이 집중되어 있었던 거 대비해서 그 가격 대비해서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주가가 더 올라가면 이들 세력이 좀 손절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좀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종목들은 공매도에 따라서 쇼커버링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고
보지 않아도 기업의 면면이 다 좋은 지금 네, 그렇죠.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 실적도 좋았었고 예. 좀 이슈가 있는 기업들. 근데 주가가 엄청 오르진 않았거든요. 더 한번 맞아요. 시장만 좀만 좋아지면 바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찾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발상 투자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공매도 세력이 원하는 가격대로 또 내려가기 시작하면 더 포지션을 구축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공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손실 보기 때문에 외국인이 더 사서 예. 위쪽으로 채워버리면 더 손실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쇼커버를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눌리면서 공매도 단가에 플러스 수익이 되기 시작하면 더 또 밑으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보시면 최근 제 9월 19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공매도가 한 4%가 정도 늘었어요, 매매 네. 비중이. 네. 근데 평균 매도가가 56,000원이거든요. 56,000원. 네. 근데 지금 현재가가 59,600원 어. 정도예요. 그러면 오늘 당장 매수를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한 58,000원이나 이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뭐 56,000원을 뭐 강하게 이탈하면서 뭐 크게 밀린다 그러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평균 매도가 정도를 놓고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네. 좀 진입을 해보시는 전략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요 평균 매도가, 현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좀 대응하시면 이런 게 아예 없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약간 판단하고 뭐 있습니다. 재미는 또 접근이고 맞아요. 왜냐하면 또 연말이기 때문에 아까 붓클로징이라든지 네. 배당을 위한 자금 유입 때문에 이 공매도가 좀 쉽지 않은 구간으로 접어드는 건 맞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트레이딩의 팁일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또 안 짚어볼 수 없는 뉴스가 나와서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는데 참 이게 양치기 소년일 수도 있는데 인텔이 좀 힘들죠. 구조적으로 네. 심하고 그래서 빨리 차세대 CPU를 내놔야 되는데 급하게 내놨다 보니까 수율이 안 나오는지 사파이어 래피즈를 또 내년 출시로 연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또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정말 출시가 되는 거냐라고 봐야 될지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원래는 제 기억이 맞으면 한 3월, 5월쯤에 이제 출시를 하면서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세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아예 공개 자체도 못했었고 지금은 공개는 했는데 실제 수율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50%도 안 나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 그러면 실제 시장에서 설치가 되는 것은 하반기나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버 시장 관련해서 AMD가 어저께 물론 이제 결국에는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실적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장중 4%, 5% 이렇게 급등세가 나왔었어요. 예. 그것은 결국에는 그 서버 시장에서 AMD의 점유율이 15%에서 한 20% 이상, 22%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그 적시적기에 나와줘야지 이게 주문으로 가고 판매가 되는 것인데 뭐 한두 달은 기다려줄 수 있는데 거의 1년 이상, 1년 가까이 좀 미뤄지게 된다라면 시장은 대체제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그렇죠. 좋은 제품이 나와도 매출 영향이 생각했던 것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시장이 다르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제품이 팬데믹 시절에 나왔으면 어마어마한 그 수요가 발생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과연 더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를 더 늘려야 될지 말지에 대한 투자를 좀 고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매출을 좀 줄일 수 있는 영향을 좀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연된 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 또 이게 막상 내년 상반기에 정말 마지막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매출에 기여를 할지 여부는 좀 불확실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DDR5가 올해 나오는 노트북 12세대에서부터 적용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이 서버 제품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들이 계속 지연되면서 주가가 못 올라갔었고 저는 조금 더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계속해서 고난도 시장을 투자는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EUV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좀 더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뭐 캠트로스 같은 기업들은 좀 개별 이슈 단에서의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다. 네, 아무래도 뭐 하이닉스라 하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예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한 것이고 삼성전자도 줄이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공격적인 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조금 소재 부품 뭐 장비 따는 조금 힘든 시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